혜빈아, 한대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빈이와 실버라인과 셀프로 스냅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셀프 야외 스냅 촬영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완전 그 청담동의 금송 선생님은 아니기는 하지만 실내 스튜디오 촬영하고 야외 촬영하고 메이크업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포인트들 좀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평소 하던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약간 음영감이 조금 더 있는, 저 쉐딩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옷은 좀 내추럴하게 입는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결정된 토너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얘가 충분히 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털을 밀고 제가 그 쇠독이 있는 걸 잊어먹었거든요. 쇠 면도기로 했는데도 쇠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다리가 되게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약 사러 나가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이 어성초 토너를 종아리에 뿌려봤어요. 좀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 가려움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확실히 어성초가 진정에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토너로 얼굴을 닦아요. 제주도 오니까요. 안 씻어요. 원래도 잘 안 씻던 애인데. 보습 닥자 리퀴드. 오늘은 많이는 말고 쬐끔요. 좀 얇게 이렇게 손바닥에 펴가지고 이렇게 여행지에서 저처럼 집순이처럼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집에만 엄청 있다가 너무 집에만 있나 싶으면 좀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셀프 사진도 한번 찍어볼 겸 밖에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습제를 잘 깔아주고 바탕을 잘 해줘야 피부 메이크업이 짱짱하게 오래갑니다. 목에도 좀 해주고, 좀 장벽이 많이 무너졌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며칠 스킨케어를 안 해가지고. 왜 안 했냐? 안 씻어서. 그러니까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좋은 세럼도 좀 넣어주고요. 자음색 세럼. 요거는 좀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케어가 어떤 피부냐에 따라서 양 조절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제품, 어떤 조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양도 달라지고, 손으로 발라주는 느낌도 조금 달라지기도 해야 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킨케어 양을 좀 많이 하면서 여러 번 레이어드 할 수 있는 피부는 좀 일반화에 오류가 있겠지만 얼굴에 살이 좀 많거나 모공이 조금 많고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이런 보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이 생긴 그런 피부가 뭐야? 라고 하신다면 이런 피부. 좀 많이 발라도 흡수가 싹싹 잘 되면서 손바닥에 덜어지는 것과 피부에 남아있는 조절이 되게 잘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이 한방 향기 참 좋아요. 아토베리어 365 크림. 이것도 뭐 밤에는 듬뿍 하지만 낮에는 이 정도 써도 또 되는, 오늘의 조합은 그래요. 앞에서 보습을 많이 해줬으니까. 소리. 쫙. 이런 다크에도 잘 발라줘야 컨실러 같은 게 너무 뻐석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미끌미끌한 이런 느낌을 기름지다, 유분지다, 나는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취향 차이여가지고 이거를 싫어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피부 메이크업이 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미끌리는 느낌이 남아있게 스킨케어를 해줘야 오히려 메이크업이 짝짝 잘 들러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들뜨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미끌리는 느낌이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어서 피부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된다. 그리고 또 야외 활동할 때 사실은 실내에서도 선크림 필수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너무 좋다고 했다. 메디 1티트리 수딩 선크림. 근데 확실히 백탁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마사지 조금 해주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좀 귀찮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얇게 눈가도.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놓고 피부 메이크업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크업 베이스는 필수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밖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는데 사진도 찍어야 되고 특히 마스크 벗었다 썼다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짱짱한 피부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메이크업 베이스 더더욱 필수. 그리고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이 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 정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 나름대로의 정리이긴 한데 첫 번째가 닥터로 피부 결 정리 한번 해주고 두 번째가 에센스와 크림을 발라주면서 결 정리, 그리고 세 번째가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정리된 피부결 위에 한 번 더 싹 고정을 해주면서 피부를 보다 더 매끈하게 해주는 게 이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입니다.
피부 메이크업을 했는데 금방 건조함을 느끼시거나, 난 지성이라서 그런지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피부 메이크업이 너무 빨리 사라진다거나, 이 외에 웬만한 문제들은요,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하면서 이 문제들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메이크업 베이스는요,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이에요. 줄여서 베이스 프랩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얼굴에도 발라보겠지만요, 제형 자체가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근데 또 너무 실키하지도 않고 너무 찐덕하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피부 겉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수분 베이스예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했는데도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수분 충전을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주시기에도 괜찮고요. 메이크업 밀착력도 높여주고,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지속력 짱짱하게 해주고 건조함도 잡아주는 만능인 베이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가까이 해가지고 발라볼게요. 이렇게 한 펌프 정도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싹싹 넣어주면 돼요. 일단 발리는 것부터 부담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수분 베이스여가지고 스킨케어의 연장선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저는 써보니까 선크림이 좀 무기저차인 애들이 약간 뻑뻑함이 있긴 있잖아요.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그런 뻑뻑함을 풀어주는 용도로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돼요. 제가 또 이렇게 완벽하게라는 단어 진짜 잘 안 쓰는데 딱 이 느낌. 그리고 제가 원래 피부 요철이 진짜 많잖아요. 특히 이런 턱 같은데 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런 수분 베이스로 이렇게 밀착 한번 시켜주면은 턱에 뜨고 갈라지고 막 이렇게 각질 보이고 이런 거 확 줄어듭니다. 한 번 더 펌프할게요. 그리고 얘가 모공 프라이머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코에 발라줬을 때 잡모공들을 가볍게 싹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말 나온 김에 모공 프라이머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모공 프라이머는 보통은 실키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나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극소량 사용을 해줘야 되게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 이거는 양 조절을 뭐 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코 옆에 같은 데도 좀 뜨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데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베이스 프랩은 어떤 제형과 궁합이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진짜 나는 얼굴이 뻐덕하게 표현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 아니시고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제품이고, 모든 제형과 궁합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스킨케어의 연장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피부를 쫀쫀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화면에서 엄청나게 극대화되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매트 제품 중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에스쁘아의 비벨벳 쿠션인데요. 이런 매트 제품을 바르면서 뽀송뽀송한 거는 너무 좋은데 어딘가 모르게 건조함이 좀 빠르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베이스 프랩하고 같이 바르게 되면 그 건조함이 오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매트 제품,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사용하셨을 때 어딘가 모르게 뻑뻑하게 발리는 느낌이 나는 너무나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도 베이스 프랩 바르고 발라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블렌딩 되면서 발리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트 제품을 매트한 얼굴에 그냥 올린 거 하고요, 촉촉하게 베이스 프랩을 발라주고 매트 제품을 올린 거는 보여지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스 프랩을 바른 쪽은 속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그런 광이 있고, 피부결이 매끈해졌기 때문에 반사로부터 오는 그런 광도 살면서 겉은 보송보송하고 뭔가 좀 솜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촉촉 제품하고 베이스 프랩을 발랐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촉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가 미끌리는 제형이기 때문에 쿠션이든 파운데이션이든 바르는 데는 편하게 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프랩을 바르고 촉촉한 제품을 올렸을 때 발림성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는 있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차이를 느끼실 거고요. 그 민감한 차이는 뭐냐? 밀착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너무 유분지다라고 느꼈던 그런 것도 좀 완화가 될 거고요. 제가 써보고 느꼈던 장점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화장대에 죽어있던 쿠션 파운데이션 살려주는 그런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느꼈을 때 수분 베이스라서 그런지 모공을 막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좀 잘 일어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지나면 피부 갈라지고 뜨고 막 몽글몽글거리고 이런 메이크업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진짜 더더욱 좋아서 완전 강추.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 있습니다. 이번에 이벤트가 조금 세요. 전시회 입장권하고 베이스 프랩 본품도 드리고요. 그리고 연작 제품 경험해보시라고 수분 진정 스타터 키트하고 제가 사용한 베이스 프랩 미니어처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인율이 진짜 높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에 피부 메이크업 좀 더 짱짱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데는 디올 포에버 스킨글로우 0N입니다. 그냥 이런 퍼프로 두들겨서 밀착시켜주면은 마스크에도 괜찮고,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잘 발라주면은 마스크에 좀 더 강해집니다. 아주 짱짱해져요. 그리고 제가 또 퍼프를 계속 써보니까 제가 또 뷰티 블렌더가 완전 만능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에스쁘아 퍼프라든지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인가? 그것처럼 기공감이 많이 없는 애들이 더 짝짝 달라붙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는 트러블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기공감 있는 애들이 더 잘 붙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왕 트러블보다는 이렇게 자잘자잘 좁쌀이 많다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진 것 같고 그때그때 도구는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코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로 하고 나면은 모공이 엄청 보이잖아요. 메이크업 베이스 발랐는데 모공 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에서 겉부분을 조금 잘 메꿔주고 그 다음에 또 파운데이션으로 메꿔줘서 차곡차곡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얇게만 깔아주고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사각사각 긁어주면은 샥샥 메꿔집니다. 사실 사진은 또 보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보정 없는 사진은 사진이 아니죠. 그렇지만 포토샵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사진 원본 자체가 좀 말끔하고 해야 보정도 잘 되니까 피부가 얼룩덜룩하지 않은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마스크 자국이 좀 날 수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썼는데 아예 자국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부분들은 좀 보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심하면 보정으로도 힘들다. 코만 해줘도 진짜 매끈하죠. 그리고 또 사진 촬영할 때 피부 메이크업이 두껍게 표현된 거는 보정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정이요. 목이랑 얼굴이랑 색깔 너무 다른 거 그 부분 색감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밝히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주 뽀짝뽀짝하게 잘 붙었어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셀먼 베이지. 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살짝 셀먼빛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끈매끈. 아니 근데 베이스를 발라주면은 인중에 파데가 조금 더 잘 쌓여요. 근데 또 인중은 너무 파데를 많이 바르면은 뜨는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중이 진짜 잘 가려지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 중인 파우더인데요. 코팅 살짝 해줄게요. 마스크도 종류에 따라서 좀 덜 묻어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아에르처럼 속이 좀 보슬보슬한 그런 마스크를 쓰면은 이 파우더하고 만났을 때 서로 보슬보슬해서 좀 덜 묻어나는 저는 그런 원리도 느껴지거든요. 뭐랄까 파우더 자체가 피부를 딱 붙게 해준다든지 뭔가 코팅을 해줘서 안 묻어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겉에 표면도 어떤 거는 효과가 있고 어떤 건 효과가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사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눈썹이죠. 눈썹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사진은 진짜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앞머리 살짝 그려주고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서 밑에 라인을 그려주되 뒷라인을 그려줄 때는 일자 눈썹을 그린다고 해도 뒷라인은 조금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내려간 것처럼 안 보이고 생각보다 일자처럼 보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자처럼 살짝 보여주려면 여기 앞쪽을 일자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기. 그러면 눈썹을 별로 그리지도 않았는데 모양이 잡아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털은 상관없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모양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눈 앞머리가 짱구가 되면 그거 진짜 보정으로 저는 힘들더라고요. 앞머리에는 너무 펜슬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파스텔로 줄 그어주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빨개진 거는 이제 피부를 건드리고 파데가 벗겨지면서 빨개지는 건데 이게 싹 가라앉았을 때 내 눈썹의 음영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면 눈썹 끝. 아이 프라이머 필수. 맥, VDL, 어반 디케이 다 괜찮아요. 진짜 이만큼. 얘를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두덩이 위에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쌍꺼풀라인. 그럼 발리는 거냐 효과가 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진짜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 되게 포인트가 뭐냐면 특히 마스카라 이 밑에 많이 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언더를 발라주는데 이렇게 해서 바르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를 보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저 화면 보지 마시고. 생각보다 위로 보면서 내 눈 밑에 만지는 게 뭐가?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직접 해보면요. 느낌이 되게 어색해요. 동공을 위로 하게 되면 이 눈동자 때문에 피부가 팽팽하게 펴지게 되거든요. 그 펴진 피부에 이 베이스가 발려야만 주름김이나 번짐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속눈썹도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만지는 거. 이거 연습하면 좋습니다. 사람마다 또 색조 쓰는 거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는다고 색조 많이 올리면은 얼굴 진짜 약간 서커스? 하는 그런 느낌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영 주고 좀 또렷함만 주겠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나는 풍길 것이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건데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13호 쿨 블렌딩입니다. 얘가 그냥 음영 주기에 아주 딱인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이거 진짜 저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베이스 발라줄게요. 라이트 톤들은 눈두덩이에 색조가 잘 안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마음 졸이기 시작하면 메이크업 망치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적절하게 색감도 잘 올라온다. 또 눈 모양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게 쉐딩이거든요. 눈 앞쪽에 이렇게 터치해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갈수록 좀 그라데이션 되게. 화면에서는 색깔이 되게 잘 보이네요.
그리고 언더에도 이 색감의 느낌을 주는데 지금 이 브러쉬로 언더에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띡 발리지 않고 좀 더 발색이 은은하게 돼서 눈 밑에 전체의 분위기, 이 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부드럽죠? 그리고 2단계 음영을 뭘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로 비울어.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뮤트 브라운 색상입니다. 사진 찍는다고 하면은 저 막 옛날에 메이크업 진짜 막 진하게 하고 아이라인도 사진 찍으니까 좀 더 두껍게 그려야죠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피부 얼룩져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그거는 보정으로도 좀 어려우니까 그게 중요하고, 눈썹 잘 그리는 거 중요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색조 너무 과하게 진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진 찍는 사람이 구도를 되게 잘 잡아야 되고, 배경이 예뻐야 되고, 옷도 뭐 엄청난 거 입지 않더라도 색감이 너무 많지 않아야 되고, 포인트만 딱 준다든지, 그리고 포즈를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제 사진 포즈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브러쉬로 이제 다듬어 갈 건데 진한 색깔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잘 해줘도 아이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사진 찍을 때 별로 뭐 할 게 없다는. 그리고 사진 촬영은요, 해가 쨍쨍하게 떠 있을 때 그때 찍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해가 살짝 넘어갈 때 그때가 훨씬 더 빛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좀 신빙성이 없는 게 실버라인 말이긴 한데, 아니 근데 또 이렇게 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 믿을 수 없다. 근데 약간 그윽함은 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요거를 좀 사용을 할게요. 살짝 섞어야겠다. 너무 어두우면 또 안 되니까. 지금 화면이 엄청 막 화사하고 그러지 않고 좀 어둡게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햇빛을 받으면은 얼굴에 이런 음영이 윤곽 정도로만 남고 이렇게 시커매 보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또 이게 실내 스튜디오냐 야외냐에 따라 다른데, 야외는 조금은 음영을 줘도 괜찮은, 색감을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 음영감은 필요하다. 제 옷이 약간 이 브라운한 느낌이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에요. 어떻게 샀는데 이런 옷이 있더라고요. 네, 이 펄을 해줄 건데요. 펄을 해주는 이유는 사진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간 김에 어차피 외출을 할 거고 밥도 먹고 할 거니까 현실에서 반짝여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이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이런 소소한 과정들에 다 의미와 철학과 그런 것이 있다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마스카라 중요하죠. 저는 홀리카 맨날 쓰는 이 3번을 쓸 건데, 사실은 이런 셀프 메이크업 할 때 꽃은 속눈썹을 붙여주는 거기는 해요. 근데 약간 귀차니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스냅을 찍는다고 했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속눈썹 숱도 없고 좀 짧고 이러신 분들은 붙여주면 제일 베스트기는 하겠지만, 이런 연장 잘 되고 깔끔한 마스카라 해줘도 괜찮다. 눈 커 보이게 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저도 들었어요. 가로로 커 보이게 하는 거, 세로로 커 보이게 하는 거. 근데 이 마스카라의 역할이 세로로 커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속눈썹 진짜 과한 거 붙이잖아요? 짱 웃기다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저는 약간 베스트인 경험보다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이거 묻을라. 근데 제주도가 습하긴 습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덥거든요? 뷰러를 집었는데 쓱 내려오네. 이걸로 바짝 고정 잘 해놔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데이지크 펄. 근데 이 정도는 사진에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체 이미지에서 중요한 게 블러셔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색조를 여기에 빡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어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그래서 네이밍에 하로? 좀 적절하게 따뜻한 기운을 주는 그런 핑크핑크 느낌으로다가, 이게 사진에 블러셔가 딱 보인다 그런 거보다는 느낌 주는 거죠. 근데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되면은 블러셔가 진짜 잘 먹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 찍을 때는 블러셔는 좀 많이 올려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립은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맘찍 도즈. 아니 이거 너무 좋아요. 특히 사진 찍는 날은 평소 무드대로 하는 게 낫지 괜히 모험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찍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 막 오렌지라든지 너무 레드 빡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그냥 차분한 느낌 정도만 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피부가 깨끗. 지금 썼다고 엄청 했는데 아예 안 묻을 순 없지만 묻은 것도 진짜 적지 않아요. 지금은 새벽 1시 44분입니다.
아까 메이크업을 오후 1시쯤 했으니까 지금 12시간이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집에서처럼 조명량이 풍부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더 뭔가 현실적인 느낌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유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디올 파데가 원래 좋기도 좋지만 제가 오늘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베이스 프랩을 바르고 나서 디올 파데를 발랐더니 더 쫀쫀한 느낌으로 붙어있어요. 지금 마스크 자국도 거의 없어요. 썼다 벗었다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코 옆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저분한 느낌 거의 없죠. 12시간 넘었는데. 그리고 얼굴 당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제주 바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엄청 당길 법도 한데 제가 촉촉한 파데를 쓰기도 썼지만 베이스 프랩하고 만나면서 촉촉한 파데의 그 촉촉함을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여기 미간에 유분이 올라와가지고 광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오히려 요철들이 좀 덜해 보이는 듯한 그런 착시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 셀프 스냅 촬영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옷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런 원피스입니다. 아 근데 이런 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야 되나? 안 묶는 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이렇게 옆으로 묶어야 되나? 저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뭔가 이거는 좀 이런 루즈한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데? 아무튼 좀 잠옷 같기도 한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빈이와 함께 해가 지기 전에 스냅 촬영을 하러 밖으로 나가볼 거고요.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연작의 베이스 프랩 소개해드리면서 이벤트도 있고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